안녕하세요. 광합성과 호흡 한번 끝장내 봅시다. 지난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광합성,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잎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기공을 통해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공은 두 개의 공면세포가 모여서 기공을 이룬다라고 했었고요. 공면세포는 엽록체가 있다. 그리고 이 엽록체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 했던 거 다 기억납니까? 그쵸? 기공은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나중에 발생한 산소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증기도 이 기공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요.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 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날아가는 거죠. 증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식물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성된 것, 최초 생성물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얘는 저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물에 녹아요. 바로바로 유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기 좋은 형태의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보면 갈색인 아이오딘이 나중에 무슨 색으로 되죠? 청람색으로 돼요. 이걸 통해서 요게 녹말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빛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 빛 에너지를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했죠? 앞에 배웠던 광합성 했죠. 이 포도당의 형태로 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양분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 양분을 조금씩 분해하면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양분에서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물의 호흡. 두 번째, 광합성 산물의 이용입니다. 첫 번째, 식물의 호흡. 광합성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합성.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외워. 자, 이산화탄소, 물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빛 에너지가 꼭 있어야 되고요. 이 빛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양분,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해 놓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는 거냐면 이 포도당에 있는 이 저장된 에너지를 내가 그때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이때 생성된 에너지를 쓰는 과정, 이것을 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들립니까? 이런 걸 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식물과 동물에서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호흡은 바로 이렇게 양분에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 이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호흡에 관한 실험입니다. 먼저 시금치 잎을 따서요, 봉지 안에 넣고 밀봉해 줍니다. 얘를 빛이 없는 환경에 둬요. 다시 말하면 밤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다라는 건 식물이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돼요.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호흡의 과정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깜깜한 곳에 오래오래 둬요. 그래서 광합성이 없고 순수하게 호흡만, 식물의 호흡이 일어난 것만 관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안에 기체가 어떤 형태로 됐을까, 어떤 기체일까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기체, 모아진 기체를 쭉 해서 석회수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대요.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다는 건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실험입니다. 자, 계속 반복하죠.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양분이 만들어진다. 이때 산소가 발생되는 걸 광합성이라고 해요. 호흡은 뭐냐면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빛 에너지로 만들어진 양분을 내가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발생한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기체죠. 그래서 아까 석회수가 뿌옇게 변한 걸 관찰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볼게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호흡은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우리 그때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세포에 대해서 했을 때.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할 때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와 같다라고 수업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일어나는 장소 알았어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난다. 이 모든 세포라는 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 줄기, 잎 다 일어나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가 있어야 됐으니까 거의 대부분 잎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잎에 엽록체가 많거든요. 자, 여기에서 주로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호흡은 잎, 줄기, 뿌리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볼게요.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낮이다라고 합니다.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밤에만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낮과 밤 항상 일어납니다. 됐죠? 자, 필요한 거 봅시다.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자, 호흡은 반대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면서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죠. 호흡은 반대예요. 포도당과 산소를 필요로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해요. 됐죠? 기체교환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기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어떻게 얘네들이 흡수되고 방출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합성은 앞에도 필요한 거 나왔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생성되는 애는 산소였죠. 산소를 방출합니다. 호흡은요. 반대라고 했어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자, 에너지는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요. 어떻게? 양분을 만들어서 양분을 생성해요. 요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는 셈인 거예요. 양분을 흡수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개념이라면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어떻게? 저장된 양분의 에너지가 저장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이해가 되나요? 결국에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양분의 형태로 저장하는 형태예요. 호흡은 반대로 이 저장된 양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광합성 산물의 이용.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림이 좀 뿌옇게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쉬워요. 자, 그래도 확인 가능하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광합성, 호흡 모두 다요. 자, 그러면 볼게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 필요하죠. 이때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된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호흡은 뭐예요? 그 반대가 호흡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때 필요한 물은 어떻게 온다고요? 식물 이 줄기에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 여기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들어와요. 자, 생성된 산소 역시 얘도 기체죠. 기공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되죠. 우리가 이 산소를 잘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성된 포도당, 얘는 최초 산물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물에 잘 녹아요. 잘 유실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 형태, 뭘로 저장한다고요? 녹말. 그래서 얘는 앞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확인 가능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포도당이 나중에 호흡에 쓰이잖아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자 호흡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모든 세포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하기 쉬운 형태의 녹말로 뒀는데 얘는 또 이동하기에는 쉬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꿔주냐? 요렇게 조금 짧죠? 설탕이라고 해요. 설탕의 형태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 설탕의 형태가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이동하는 곳은 어디냐? 체관입니다. 이렇게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식물 곳곳으로 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포에서 얘를 받아들여서 아까 그 반대 과정 있죠? 그러니까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다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동하는 형태, 아까 설탕의 형태 봤었죠? 그러면 이번에 저장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만들어진 양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탕의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얘가 이동 가능한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동하면서 모든 세포로, 식물의 모든 세포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호흡,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의 이 양분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생된 거 산소 기체죠.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나가서 우리가 실제로 호흡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됐지요? 오늘 배운 내용은 광합성과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양분을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내고자 쓰려고 하는 과정, 호흡,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봤어요. 지금까지 4단원 배운 것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